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 연준의장 지명에 따른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도 나타납니다. 낙폭을 줄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포함한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사이클 점검하고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사이클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원 이동근 대표님, 늘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시 지명에 따른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지수의 영향력이 큰 이제 반도체주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좀 조정 주면 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정 나오면 지금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면 조정 기다리다 또 손이 안 나가요. 그죠? 근데 투톱은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됩니까? 근데 항상 그럴 때 이제 잘 쓰는 말이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지금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까지 잘 나왔고 외국사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목표가의 상향이라든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국 뭐 올해 두 회사 합쳐서 영업이익이 합산해서 한 30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바뀐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HBM4 시장이 커지면서 이 시장에서는 단순히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하나의 플레이어로서요. 어떤 그 점유율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 시장 자체도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독자적인 AI 칩을 너나 없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결국 이것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은 일단 시장과 연관된 조정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뭐 캐피털 씨의 그 연준의장 지명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먼저 볼게 우리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저는 그냥 그 조정이 나오기 위한 빌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때 조정의 어떤 상황을 보고 일단 오늘 뭐 이렇게 낙폭이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한 번에 다 사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 이거 조정이 오늘로 그칠지 조금 더 이어질지는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분기로 나오는데 주가는 매일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나 전망치는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올라가는데 심리적 충격이 있으니까 사실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은 소부장인데, 소부장도 이번에 이제 반도체 온기를 받으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막 흥분을 일으키게, 그죠? 막 15%, 20%씩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옥석 가리기 국면인데 지금은 어쨌든 같이 좀 조정일 텐데 소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특히 이제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됐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ETF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상승한 종목들도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지금 저는 순환매의 관점이 좀 나타나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 후공정이라든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쪽에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사실은 뭐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몬딩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의 아주 세부적인 어떤 하나의 그 섹터, 몇몇 관련주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섹터인데 이런 것들이 성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관련 장비사와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 하나비전 같은 종목의 급등이 그런 것을 좀 대변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각 반도체 소재부처 쪽에서 좀 더 세분화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먼저 수익이 날 것인지,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를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느 쪽이 먼저 뭐 반도체 3사의 어떤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빨리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캐치하면서 저는 그래서 전공정보다는 지금은 패키징이라든가 뭐 테스트라든가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이런 전략도 지금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은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HPSB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역시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반도체 ETF 책을 해봤는데 구성 종목들이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 소부장 쪽에서의 종목들이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보면 기관들이 뭘 사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의 흔들림 조정이 시장 영향이지, 그죠? 네, 반도체 섹터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IT 뭐 세트 쪽에서 삼성전기 얘기 계속 나오고, 오늘도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삼성전기는 지금은 어쨌든 뭐 좀 기판 모멘텀인가요? 사실 이제 뭐 유리기판 얘기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합작법인을 올해 설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상용화 로드맵까지 구체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유리기판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광범위한 기판의 모멘텀들이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MLCC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좀 더 고부가치 MLCC, 이제 뭐 고부가치 반도체에 들어간 이런 고부가치 MLC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무라타 전기보다도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더 높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기의 어떤 이러한 지금 방향성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이런 좀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의 어떤 핵심 소재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유리기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역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피로틱스라든가 뭐 SKC 같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좀 앞서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MZ 같은 종목들, MZ이 이제 그 삼성전기의 어떤 유리기판 관련해서 공정 그 수율 확보를 이제 확인을 위해서 자동 분석 검사 장비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전기도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 자리 괜찮습니까? 네. 삼성전기도 사실은 조정이 나올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의 관점에 사실 전기도 삼성전기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인데, 역시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어떤 실적의 그 성장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역시 삼성전기도 저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로봇. 네, 로봇도 어쨌든 시장 충격으로 조정을 오늘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1월에 주가 오를 때 사실 긍정적 의미로 로봇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뭐 오르는 게 뭐 20% 상한가 가고 막 그렇게 움직였는데, 역시 시장 영향 받는데 오늘 보면 뭐 낙폭 자체가 그렇게 뭐 충격적이진 또 않습니다. 또 이제 몇몇 종목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또 올라온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로봇주는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의 흐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순환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에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의 변화 단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초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이 나타나는 단계에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의 지금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일부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버블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옥석거리 가리기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지금은 로봇만 뭐 얘기가 나오면 바로 다 같이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산업 내에서의 어떤 옥석가리가 나타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봇주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성장 산업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로봇주 하면은 역시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올해뿐만 아니라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현대차의 밸류체인에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로봇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은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로봇의 밸류체인에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역시 현대차 중심의 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주가 쭉 보여드렸는데 이 주가는 상승순으로 보여드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 로봇주 안 빠졌구만 오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상승순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시총 상위로 보는 게 맞죠. 그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렇죠. 한 2, 3% 조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일부 종목들은 돌려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로봇주를 기존 로봇주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볼 텐데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기존 로봇주보다도 현대차 로봇주를 꼽으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현대차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실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향후의 사업 계획이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아직까지 로봇 중에선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오늘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조정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의 관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얘기했어요?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 예. 그래서 현대차 제외하고 현대차는 좀 이따 다시 해요. 현대차 제외하고 현대차의 밸류체인 가운데서는 지금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 예, 오토에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또 관련 리포트들도 나왔습니다. 그럼 현대차 얘기하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엄청난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역시나 실적을 발표하니까 실적은 부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주가도 오른 부담이 있었는데 현대차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일단 시총 기준으로 이제 100조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100조 맞나? 100조죠, 100조. 네네네. 100조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시세가 좀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그 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은 그 정도로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는 향후에 이제 로봇 3만 대를 이제 규모의 로봇 공장을 미국에서 구축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가시화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라면은 현대차의 어떤 로봇 밸류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또 업사이드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미국에다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2030년까지 미국의 그 현지에서의 어떤 생산의 판매가 8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해오는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 충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한다면은 현대차는 이렇게 지금 이제 5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지금 정도의 가격부터는 충분히 마찬가지로 이제는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 했고 자연스럽게 현대차 밸류체인들 현대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아직 시세는 안 끝났습니까? 예,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예, 워시 지명의 원자재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은값이 47년 만이요? 46년 만 30%가 폭락을 했고 금값도 떨어졌고요. 원자재 시장이 사실은 그 전에 금은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이상적으로죠? 네. 요 변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이 10% 하루에 빠지고 은이 30% 빠진 네. 거는 저는 일단 투기적인 수요에 일단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최근에 어떤 특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세력이 많이 가세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그런 또 수급들이 감지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요번에 이제 워시 지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한 차례 지나간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던 그 어떤 가격의 흐름이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제 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오른 거는 투기적이에요. 조심해야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금은 지금도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최근에 사실은 그런 ETF 이런 거 사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니까 저희 여기 얘기하는 저나 우리 대표님이나 언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걸 뉴스를 잘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국내 관련주로 보면 사실은 이 원자재 관련주로서는
고려아연이 가장 네. 대표적인데 고려아연 최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금은 가격의 상승 때문인지 그거 오롯이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미국의 투자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 뭐 미국 네. 투자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모멘텀들이 지금 이제 특히 은 가격의 상승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반응한 종목이 고려아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연간 한 200톤 규모의 은을 판매하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량이 한 5.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린광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인데 은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은 가격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은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의 징후를 보인다라면은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은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올랐던 것들은 상당 부분은 이 은과 관련돼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 잘 캐치하시고 지금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력기기주 질문인데요. 전력기기는 원자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원재료는 상관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력기기가 이제 동이나 구리 이런 거 쓰니까 좀 타격을 받는다. 뭐 네. 이런 논리일까요? 전력기기는? 근데 사실 전력기기는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용량 변압기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뭐 이들 쇼티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주 잔고를 3년치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떤 전력기계 사이클을 보면은 노후 전력망의 교체, 데이터 센터의 확장,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도의 어떤 빅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기기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호황 사이클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가는 상당히 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지금은 그걸 봐야 되겠죠. 이미 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런 호황들을 반영했다라는 그런 또 그 논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12개월 선행 PR 봤을 때 한 30배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담아 볼 수 있는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가장 탑픽을 효성중공업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탑픽을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그 북미에 대한 비중이 아직까지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D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60%를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북미에서의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됐는데 효성중공업은 반영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이제 매출이 확정이 되면은 여기서 이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면은 효성중공업을 저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제일 낮고 큰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가 리튬 가격에 연동되거나 항공주가 유류 가격에 연동되는 것보다야 전력기기는 뭐 원자재 연동이 그렇게 높지 그렇습니다. 않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세 가지 뭐 시장 변동성에서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를 굵직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관심주는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올라봤는데 달바 글로벌입니다. 네. 뭐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년 5월에 이제 0.5%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17%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작년 이제 매출 목표치가 5천억까지 상향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5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성장 우려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조정을 받았는데 성장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미국 지역에서의 어떤 매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주력 제품 자체도 확대화가 되고 있고 올해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어떤 시장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달바 글로벌은 성장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날인데요. 사실은 뭐 주가 빠질 때는 파세요. 오를 때는 사세요. 이건 사실 전문가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올랐을 때 조심할 얘기를 하고 떨어졌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흔들리는 장세 전략 점검이 잘 됐네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